예전에는 어땠죠? 47만 불 이상이면은 다 대부분이 39.6%였어요. 근데 지금 47만 불에 속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전 단계인 32%에 속합니다. 세금이 3%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들은 관세나 전쟁, 직영학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이 정책은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것과 함께 기업 세율 인하 정책이 같이 발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제 심리는 굉장히 빠르게 복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한 상태로 지금 우리는 계속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격하고 그 방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해서 내국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도의 성향이 있었고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지지도를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지만 강력한 지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도이거나 아니면은 약간은 좀 떨어지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상당한 트럼프 옹호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 편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강력한 옹호자들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도 사실 99%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현재 지지도가 최근 들어서 사실 4월, 5월 가까이 들어서면서 96%까지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3%에 불과한 상태이고요. 다만 중도이거나 아니면 그 외의 분들,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해리스를 지지했다가 다시 트럼프로 왔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반대되는 성향들의 정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관세를 크게 부과하고 사실상 그전에 안 했던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부터 금융 제재를 갖다가 완화한 상태인데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갖다가 미국 편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당근, 미끼 전략을 계속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대로 무엇을 하고 있죠? 바로 얼마 전이었죠. 바로 얼마 전에 트럼프는 러우 전쟁을 종전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죠? 바로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에 반항하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런 조건으로 종전을 압박을 했습니다. 즉, 이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을 안 하겠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전에 중도이거나 아니 히스패닉 이런 분들은 많이 지지를 하고 뽑긴 했지만 다민족 국가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향적으로 트럼프 위주로 그리고 러시아는 그 전에 전쟁 범죄 국가로 묘사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결국에 원하는 걸 얻고 끝나는구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약간 지지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전반적인 관세와 이런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체 지지율이 가중평균하면 낮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트럼프에 대한 강력 옹호자들은 여전히 높은 지지율, 95% 이상 지지율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미국 내에서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고, 50만 명 정도 이상의 어떤 그 저항? 시위가 있으니까 트럼프는 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는 그 강한 결속력과 강력한 지지자들 입장에서 5월에 들어서는 이제 새로운 세금 감면과 내수 부양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즉,
지금 세금 감면, 우리가 TCJA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누차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국내적인 성향으로 분석하신 분들은 이 세금 감면 제도가 과연 2017년도에 시행이 됐고 이제 만기가 곧 도래를 하니까 앞으로 10년, 이제 25년 말에 만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연장하는 거 말고 그거 뭐 딱히 뭐 있어? 똑같은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세금 감면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전에는 소득 수준을 보시면 그전에는 이제 그 다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부부 합산으로 했을 때 연간 소득이 18,000불 정도면 10% 세율을 줬습니다. 소득세율을. 근데 이게 25년도에 들어서 어떻게 연장이 되냐면요. 상위 소득이 23,000불, 거의 5,000불, 5,000불 이상의 높은 수준의 분들까지도 10%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이걸 보시면요. 다 늘어납니다. 지금 원래는 75,900불까지만 연소득이 있을 때 15% 세금을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늘어나면 96,000불 수준의 분들까지도 15%가 아닌 그걸 또 깎아서 12%로 감액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소득으로 가겠습니다. 그전에는 47만 불 분들까지만 35% 세율, 좀 높은 세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5만 불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의 분들도 35%의 세금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땠죠? 47만 불 이상이면은 다 대부분이 39.6%였어요. 근데 지금 47만 불에 속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전 단계인 32%에 속합니다. 세금이 3%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들은 관세나 전쟁, 직영학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이 정책은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5월을 기점으로서 아마 이것과 함께 기업 세율 인하 정책이 같이 발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제 심리는 굉장히 빠르게 복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한 상태로 지금 우리는 계속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한국자가 늦는 정책들이 시연이 되고 있고 제가 그럼 왜 늦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일본을 우리가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이렇게 인도까지 포함해서 5국가가 우선협상 대상국에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 일본은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제가 계속 누차 강조해드렸던 트럼프의 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기반해서 관세는 안보랑 연결이 된다. 특히 이번에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안보를 비용을 분담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미국 경제에 동맹국들이 이익을 줘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에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과 다르게 이미 미국, 일본의 안보협정 조약이 6개의 협력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협력체제에서 지금 트럼프는 그것도 불만이 일정 부분 일본이 방위비와 관련된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보조약, 양국의 안보조약 5조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더 추가적인 준비와 비준 투자를 하여라 라고 주장을 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방위조약 6조를 근거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 특히 미국 군사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일본이 분담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방위조약 6조 근거로 해서 일본 GDP 2%에 이르는 금액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이 안건을 충분히 만족을 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 그것이 만족된다는 입장 하에서 사실 반도체와 관련되는 특히 소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무관세가 될 정도로 지금 우호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현지의 소식입니다. 즉 얘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기에 또 똑같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때 당시에 아베와 그다음에 트럼프가 만난 직후에 6개의 이런 방위 관련된 안보 조약 협력 체제가 6개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거의 무관세거나 관세를 조금만 내는 식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들이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 뒤를 따라서 일본이 한 사례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 왜 못했지? 라는 수행적으로 질타하는 정책과 함께 그때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낼 거는 내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이제 내수부양책 이면에 이렇게 결국에 각 국가들이 관세 정책에도 특히 일본이 강력하게 지금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작년도만 하더라도 일본이 가장 급선무이긴 합니다만 한국도 무시 못하는 사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이 서로 일본이다, 이거는 영유권이 일본이다, 이런 다툼이 있는 열도가 있는데, 이제 센카구 열도가 있습니다. 이 무인도 쪽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중국 해군이 계속 해군 함정들이 계속 거기를 갖다가 항위를 하는 거예요. 항위를 하면서 무력적으로 계속 이제 무력화된 상태에서 해군 함정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포착이 된 사례가 굉장히 여러 번 이제 관찰이 됐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어, 다오이다오 섬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무력을 한 상태로 중국 정부 함정이 거의 365일 가까이를 계속 거기서 항유를 하면서 일본한테 계속적인 무력에 대해서 침공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군사적인 전략을 실시할 수 있는 그 위협을 계속 가해왔었죠. 근데 그 위협이 당장 일본의 영토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행이 됐지만 그게 사실 우리의 안보적인 위협하고 또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먼저 구체적으로 간파하고 협상에 빠르게 돌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세금 감면과 관련돼서는 지금 일부 우리가 수정할 그 논의되는 수정 사항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지금 75만 불 이상의 분들 있잖아요. 연간 소득이 75만 불 초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지금 세율을 37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지금 75만 불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고율관세, 즉 그 전에 39%대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화당의 특히 초강경파가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응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세율을 인하하겠다. 사실 이 부분이 미국 세입에서 거의 41%를 차지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소득세가 차지를 비중이 큽니다. 근데 그만큼 큰 부분에 정부가 양보를 해주면서 개인들에 대한 소득세를 갖다가 완화를 시켜주고 기업 세율은 사실 이거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전체 세입 중에서 6% 비중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세율은 사실 이것보다 더 빠르게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패키지는 어디서 나오냐? 결국에 재정의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수입으로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해드린 거는 협약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100%가 넘는 관세율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차단적인 의미에서 계속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물가가 너무나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 월마트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 국민들이 미국에서 공급이 안 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사서 쓰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물건들이나 저가형 디스플레이, 기계화학 이런 부품 그 품목들은 사실 100% 관세를 매겨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세 수입을 가지고서 이 재정을 부족해지는 소득세를 갖다가 충당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 소득세를 인하하는 만큼 개인들의 소득은 늘어나니까 미국 내수에서의 부양은 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반대에 이제 우리 전통 경제학자분들은 이것조차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이제 폄하가 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더 덧붙여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락을 하고 있고 이 국면은 해소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쁘게만 묘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미국은 그동안의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봤을 때 지정학 부분, 그 다음에 관세 부분을 지금 이제 거의 10부 능선에서 9부 능선까지 거의 다 온 상태이고 이번에 내수부양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그 초이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기회를 잡고 있고 우리는 약간 미디어나 언론에서 특히나
공용화된 이런 방송에서 계속적인 비난으로만 우리가 일색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